억대 연봉 판매왕의 영업기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하면 영업 냄새가 나지 않는다. 높고 향기롭게 나는 매일매일 영업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나의 영업은 시작된다. 양말을 찾아야 하고 넥타이를 찾아야 하고 아침밥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경적도 울리고 주차를 하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만나고 점심을 먹고 저녁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것이 내겐 영업이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지 않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 즉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가 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도 있다. 나를 이용하려면 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면 금방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된다. 영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게 진심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얼마의 수당만 바라보며 판매하는 사람의 마음은 고객에게 전해지고 영업에서 냄새가 난다. 어느 날 고객 상담 문의를 받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고객의 회사에서 상담을 했다. 제법 규모가 큰 회사였고 담당자들도 많을 텐데 그 회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상담을 원했고 담당자들도 함께 배석을 했다. 나는 고객을 대할 때 항상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대표이사라면 나도 대표이사의 마인드로 장착하고 일반 담당자들이라면 담당자의 마인드로 마음가짐을 정비한다. 왜냐하면 영업은 엄연한 기싸움이다. 거대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유명인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내가 주눅이 들거나 기가 꺾이면 그 영업은 멋지게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을 상대방과 동등하게 혹은 높게 책정해서 상담을 한다. 그날도 대표이사와 담당자들에게 리조트 상품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대표이사가 너무나도 꼼꼼히 상품을 물어보고 비교해 보기에 이곳은 정말 깐깐한 회사군. 대신 잘만 하면 앞으로 내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상품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다. 거기에 경쟁사의 정보도 완전히 꿰차고 있어야 한다.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고 궁금증을 풀어줘야 나에 대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더 중요한 사항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영업사원에게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고 몰랐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전해주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주는 길이다. 한참을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1시간이나 지나간 상태였다. 결국 대표이사가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내게 던졌다. 김 팀장님, 만약 김 팀장이라면 이 상품 중 어떤 상품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왜냐하면 두 상품의 가격은 거의 동일하지만 내게 주어지는 수당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상품을 선택하면 내게 수당이 낮아지고 다른 상품을 선택하면 수당은 높아지고 회사도 이익이 더 많이 갖는 상품이었다. 질문을 받고 대표이사의 눈을 바라보면서 3초 정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표이사님, 제가 리조트 경력이 10년을 훌쩍 넘었고 상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표이사님 회사에서 이 상품이 훨씬 좋습니다. 이 상품은 내게 수당도 적게 떨어지고 회사에도 다른 상품에 비해 도움이 덜 되는 상품이었다. 내가 진심을 대표이사에게 말을 하니 그분은 진심을 알았는지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면서 바로 계약을 해주었다. 그 후로도 다른 업체들도 많이 소개해주고 내겐 소중한 고객이 되었다.
영업을 하면서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 중에 내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고객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정확히 정해주는 것이, 그리고 내게 수당이 적게 떨어져도 가감히 진심을 파는 순간적인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다. 결국 고객은 그런 진심을 알게 된다. 진심을 아는 순간 고객은 내게 한 번의 고객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갈 동반자 같은 고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영업의 온도. 내가 판단하는 상품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모자를 장사를 한 적이 있다. 대학교 4학년 봄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친구들을 만나서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 미팅을 하고 캠퍼스에는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와 진달래가 곳곳에 피어났다. 모두가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한박 웃음에 기분 좋게 캠퍼스와 거리를 활보했다. 그때 내가 이 학생들에게 행복을 팔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모자 장사였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모자들을 도매로 100여 개를 사왔다. 그리고 학교 후문에서 자판을 폈고 길 건너 펜시점에서 파는 모자의 절반 가격에 팔기 시작했다. 정말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차비 정도의 이윤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형형색색의 모자들, 그리고 그때 트렌드에 맞는 모자들을 잘 선별해서 자판에 깔아놨더니 학생들이 반응이 뜨거웠다. 그리고 멋쟁이 오빠인 내가 팔고 있었기에 여학생들이 발길이 더 많았다. 워낙 가격을 싸게 팔고 있었기에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준비한 모자를 순식간에 다 팔았다. 바로 동대문에 가서 더 많은 모자를 사왔고 학생들에게 팔았다. 그때 나 역시 학생이었기에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대형 거울을 갖다 놓고 누구나 모자를 써볼 수 있게 해주었고 외상도 해주었고 가격도 마구 깎아줬다. 친구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 남지도 않을 그 짓을 왜 하냐고. 내게 바보 같다며 그만 접으라고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냥 학생들이 깔깔깔 웃으며 모자를 서로에게 씌워주고 행복하게 사가는 모습이 좋았다. 물론 장사라는 것이 마진이 남아야 하는 거라 완전 미치게 팔지는 않는다. 좋은 물건만 갖다 놔서 그런지 거의 매일매일 재고 없이 모두 팔 수 있었다. 어느 날 장사를 일찍 끝나고 학교 도서관에서 캠퍼스를 내려 봤는데 엄청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봄이라 햇빛도 찬란하고 날씨도 좋아서 많은 학생들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내 눈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 내가 팔았던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왠지 뿌듯함이 느껴졌다. 나는 복학도 조금 늦게 했고 4학년이라 웬만한 학생들은 내 막내 동생보다 어렸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가 귀여워 보였고 동생들처럼 느껴졌다. 그런 학생들이 내가 판 모자를 쓰고 깔깔대며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니 스스로 뿌듯함이 느껴졌다. 행복감이 몰려왔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생일 선물로 기념일에는 모자를 선물했다. 내가 장사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시절이었다. 흔한 장사꾼의 마인드가 아닌 오빠로서, 형으로서, 선배로서 고객들에게 모자를 팔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고 신났다. 그 당시 2천여 개 이상을 팔았으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내 모자를 사갔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학생들은 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예쁜 대학생에게 받고 멋진 학생들로 받기 때문에 가격을 떠나서 허접한 길바닥 노점에서 판매하는 내 모자를 많이 사간 것이 아닌가 한다. 학교와 노점상이나 회사 영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들을 팔았지만 내 기억에는 불평불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영업이 잘 안 될 때다. 그러면 영업사원은 가장 먼저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신의 슬럼프라든가 힘듦이 고객에게 고스란히 정해지고
고객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실적은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영업사원은 고객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해야 하고 그 진심을 다하면 영업 냄새가 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부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영업사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스펙이 부족해도 판매왕이 될 수 있다. 딱 소리나는 스펙. 화나 리조트 공개 면접관으로 있을 때다. 수많은 이력서를 들고 오고 검토되어 최종적으로 통과한 지원자들이 1차 면접을 보러 왔다. 오전 일찍 도착한 면접자들에게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만들어서 면접실로 들어오게 했다. 면접을 보기 전에 그들이 자기소개와 이력, 프로필 등을 검토했다. 프로필에는 명문대를 나온 지원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스펙도 한눈에 확 들어왔다.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유엔에서 일을 했다던가 유사한 기관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각종 자격증을 소유한 그야말로 스펙을 보면 너무나도 탐나는 지원자들이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병대를 나와 영어도 못하고 자격증도 없고 변변한 스펙도 없는 내가 대기업 공채 면접관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이 왠지 뿌듯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지하철 노점상을 시작으로 대기업 팀장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전 영업의 최강자였기 때문이다. 삼성 S1 세콤에서 영업할 때 영업 직원은 정직원과 나같이 영업만 전담으로 해서 수당을 받는 계약직 영업 직원이 있었다. 물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했다. 무인 경비 업체인 세콤은 그 당시 업계 1위였고 영업은 무조건 업계 1위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S1에 입사했다. 나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항상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정한다. 그때 1년 안에 영업사원 중에서 1등을 하고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처음 해보는 무인경비 영업이었지만 그 전에 자판기를 가가호 잘 팔아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나는 맡은 곳은 압구정동 일대였다. 부자 동네이면서 고급 상가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한 손에 까만 가방을 들고 압구정동으로 향했다. 옛 기억을 되살려 가가호 방문해서 설득하면서 잘 팔 수 있겠지 하면서 닥치는 대로 방문했다. 그런데 대부분 무인 경비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나마 없는 곳은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다. 그래도 가슴 왼쪽에 우리나라의 최고인 삼성그룹 배지를 달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영업사원은 영업사원이었다. 그렇게 잡상인 취급을 당하면서 거리를 활보하다 보니 힘도 빠지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마인드는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다. 그날은 일찍 퇴근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 버렸다. 전날 일찍 잠을 자서 그런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됐고 뚜렷이 할 일이 없어서 차를 몰고 압구정동으로 향했다. 압구정 골목에 차를 세우고 시계를 보니 7시가 가까워졌다. 커피나 한잔 할까 하고 편의점을 향하는데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딱딱딱 따다닥딱딱딱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소리가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뛰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10층짜리 빌딩이었다. 빌딩 4층쯤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비상계단으로 4층까지 한달음에 올라갔다. 그곳은 작은 병원이 들어있는 인테리어 현장이었다. 공사가 한창인 곳에 들어가서 어슬렁거리다가 인테리어 설계 도면을 받고 몰래 종이에 필사했다. 당시에는 핸드폰에 사진기 기능이 거의 없었다. 나는 필사본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능숙하게 앉은 능숙하지는 않은 솜씨지만 캐드로 설계 도면에 무인 경비 시설을 설계하고 공사비와 월 사용료를 뽑아서 다시 인테리어 장소에 뛰어갔다. 그때가 오전 9시쯤 됐었다. 마치 병원 원장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모여 명함을 내밀면서 무인 경비 시설을 이야기했다. 역시 병원장은 관심도 없다는 투로 바쁘다면서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래서 아침부터 열심히 만든 설계 도면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병원장을 다시 불러 세웠다. 원장님,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병원장은 뭔가 하고 내가 만들어 온 도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아직 인테리어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세세히 만들어 왔냐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방범상 취약한 곳을 정확히 설명하고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 그때부터 새벽마다 압구정 사거리에 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린다. 뚝딱딱딱딱딱. 오전에 3-4군데의 인테리어 현장에서 도면을 그렸고 상담을 해서 신입사원 중에서 계약을 많이 하는 직원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들 부러워만 하고 나처럼 새벽에 나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승승장구를 했고 결정적으로 강남역에 새로 지어지는 점프 밀라노라는 쇼핑몰을 계약하면서 1년치 목표를 단 8개월 만에 이루어냈고 전국 1등을 하면서 그달에 받은 수당만 1,680만 원 정도 됐다. 정직원들은 명문대를 나와 스펙도 좋고 학벌도 좋았지만 지방대 출신의 스펙도 없는 내가 그들을 앞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영업을 정직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먼저 뛰었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영업사원들이 수없이 방문하고 문을 두드렸던 대형 쇼핑몰도 새벽부터 찾아가 키맨이 올라올 때까지 여러 날을 기다려 끝에 내 것으로 만들었다. 영업은 다른 영업사원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먼저 다가가고 끊임없이 될 때까지 두드리면 결국은 내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다. 스피드를 살려라. 내가 대기업 팀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경험은 지하철 노점상을 한 것이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지하철 안에서 잡상인으로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공익요원에게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며 내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렸던 그때의 경험들이 나를 멋진 자리에 올려놓았다. 지하철 노점상들에게 판매왕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그 타이틀은 내가 처음 지하철 노점상을 하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온종일 일을 하지는 않았다. 나의 평균 영업시간은 3-4시간 정도였다. 지하철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대략 200여 명 정도 되는 편이다. 경력도 오래된 분들이 많았지만 그곳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의 스피디 영업과 지하철을 타는 고객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노점상은 무조건 열심히 빨리 판매하는 것이 최고다. 지하철 객차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할 때의 나만의 규칙이 있었다. 나는 거의 모든 지하철 노점상들이 꺼려했던 2호선 라인을 택했다. 2호선 라인은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노점상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지하철 1호선에서 서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런 틈새 시장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스피디하게 영업을 했다. 보통 노점상들은 한번 객차에 들어가면 한 객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판매를 강요하듯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나의 철칙은 한 객차에서 머무는 시간은 딱 한 정거장 갈 때까지, 즉 2분 정도만 판매하고 바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2호선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본인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고 바로 사는 경향이 많고 1호선은 의심이 많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사야 따라서 어슬렁거리면서 관심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에서 영업을 할 때는 빠른 시간 안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다음 칸으로 옮기는 것이 최상이었다. 1호선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10칸으로 된 지하철 한량에서 영업을 하는 시간에 나는 2호선에서 2-3량을 영업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말을 했고 더 많이 판매를 한 것이다. 한 번은 어떤 노점상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판매를 그렇게 많이 팔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따라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해주었다. 지켜보던 노점상은 뭐야, 나보다 설명도 많이 안 하고 별다른 게 없네 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장면만 본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신규 고객들을 스피드하게 만나러 가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영업은 항상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성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열심히 하는 영업사는 늘 피곤하고 힘들다. 고객 분석과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 이런 전략으로 나는 항상 지하철 판매의 왕이었고 수입도 대기업 가장의 이상 돈을 벌어 들였다. 또한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면 상품의 특성과 고객의 접근을 위한 멘트를 작성해서 노동산들에게 배포해주는 역할까지 했다. 영업은 그 어떠한 스펙도 필요 없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판매왕이 되는 비결이다.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열정, 즉 그릿을 갖고 전진하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곳에도 올라갈 수 있다. 스펙이 부족해도 판매왕이 될 수 있으며 판매왕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기업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업도 할 수 있다. 영업사원의 스펙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무한정, 긍정 마인드가 최고다. 평범한 상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 의미 부여라는 조미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한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모두가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데 그 삶이 결코 나아지지가 않는다. 나 스스로 정말 온 힘을 바쳐 일하는데 결국은 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모두가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특별하게 돌보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존재도 잘 모른 채 그냥 사는 사람이 많다. 영업에서 선배들이나 윗사람들을 늘 이렇게 말한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해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과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러니 잘해라. 잘해. 그러면 누군가 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안 되니까 그렇지 라는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을까? 앞서도 말했듯이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열심히만 한 것은 아닐까? 또한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상품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고객을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까? 진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평범한 나를 소중히 하고 특별하게 생각했다면 고객은 나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 하물며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으면 고객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특별하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것에 살짝 포장을 더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면 특별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지하철에서 노점상을 할 때 판매한 상품은 대략 70에서 80가지나 됐다. 1,000원짜리부터 최대 10,000원짜리까지 너무나 다양한 물건을 팔았다. 그런데 지하철 승객들은 특별하지도 않은 잡상인이 판매하는 그 상품을 쉽게 산다. 왜일까? 실제로 지하철에서 밴드 종합 세트를 팔았을 때의 멘트다.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상품은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할 상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없으면 큰일 나는 상품, 바로 밴드 종합 세트입니다. 총 5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상자부터 큰 상자까지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중에 파는 10장짜리 델 밴드도 가격이 1,000원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 밴드는 종합 세트는 가격
깜짝 놀라실 가격 단돈 1,000원입니다. 이거 참 거기 잠깐만요. 설명을 조금만 더 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가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1,000원으로 가족과 나와 이웃의 상처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단돈 1,000원, 단돈 1,0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상품 요술 장갑으로 팔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은 날이지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입니다. 겨울이 되면 제일 먼저 손이 시립니다. 손만 따뜻해도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뛸 때에도 장갑을 꼭 끼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장갑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요술 장갑입니다. 짜잔! 장갑이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 장갑은 요술 장갑이기 때문에 누구나 낄 수 있는 장갑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손이 큰 이만기 선수도 낄 수 있는 장갑입니다. 제가 손이 좀 큰데 보실까요? 자,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좋죠? 가격을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요술 같은 가격입니다. 시중에 장갑 하나 사려면 최하 2-3천원을 주어야 하지 않아요? 이 상품은 오늘 특별 가격 단돈 1,000원으로 모십니다. 한 짝에 1,000원이 아니라 두 짝에 1,000원입니다. 오늘 바로 끼고 건강도 지키고 선물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단돈 1,000원, 1,000원입니다. 위 두 가지 상품을 팔 때 어떻게 팔고 있는지 느낌이 있는가? 지하철 노점상에 1,000원짜리 하나를 팔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다. 첫째, 사람들의 불쾌한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드는 인사말을 한다. 둘째, 현재의 환경을 말해서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셋째, 비교를 해서 이 상품이 다른 비슷한 상품보다 월등히 싸다고 생각하게 한다. 넷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처럼 설명 도중 잠깐 기다리게 한다. 다섯째, 가격이 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품을 보여준다. 상품 설명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5가지 기술을 넣었다. 평범한 상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팔면 평균 한 객차에서 4개에서 6개 정도 팔린다.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되겠지만 나는 스피드하게 장사했다. 각 객차에서 2분, 총 10객차에서 20분 만에 40개에서 60개를 판다. 1시간이면 100여 개 이상을 판다. 그래서 하루 3-4시간이면 일하면 300에서 400개를 파는 것이다. 평균 마진의 40-50%가 다 짧은 시간 일하고 12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매일매일 벌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품이 특별하게 좋아서가 아니다. 판매를 하는 상품에 특별함을 입히고 고객을 순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물론 상품이 나쁜 것은 아니다. 1,000원의 가치를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객은 아주 쉽게 지갑을 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가격이 싸니까 특별하지 않아도 사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고객이 상품을 특별하게 만들어 팔았던 이야기를 해보겠다. 특별한 그 무엇. 어느 날 고객이 상담하는데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김 팀장님, 리조트를 이번에 분양을 받고 싶은데 다른 회사의 리조트와 같은 평수에 비슷한 상품인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리조트가 1,000만 원이나 더 비싸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항상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분은 한 곳의 상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알아보고 가격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모님, 저희 리조트 가격이 다른 리조트에 비해서 많이 싸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희 상품을 이용해 보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리조트를 분양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가를 보셔야 합니다. 즉 리조트는 1, 2년을 사용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년에서 20년간 장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체인점 수가 적으면 매번 같은 곳만 이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실증이 금방 나겠지요. 그런데 체인점이 수가 많고 또한 앞으로도 체인점을 늘릴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런 미래 가치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용할 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체인점 수가 적으면 늘 같은 날짜에 한 곳으로만 몰리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체인점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시설을 보셔야 합니다. 저희 리조트는 대부분 최근에 지어지는 것이고 오래된 리조트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모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러한 리조트 상품은 특히나 싼 게 비지떡이듯이 가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1:1 전담 직원 서비스로 말입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설명을 하면 고객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왜 이 상품을 분양받아야 하는지가 이해가 된다. 고가의 상품은 어떤 말의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 잘한다고 몇 천만 원짜리 상품을 그냥 사는 고객은 없다. 충분히 고려하고 비교하고 사게 된다. 그래서 고가의 상품들을 설명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대충 말하면 사고 싶다 가도 구매하지 않는다. 상품의 가격마다 설명 방식의 차이가 있다. 특히 첫 문장에서 보듯이 고객이 비싸다고 느끼면 설명할 때 비싸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나 스스로 비싸다는 말을 많이 하면 머릿속에 비싸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많이 싸지 않다. 그런 가치가 있어서 싸게 느낀다는 등 고객이 싸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약간의 심리 기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가의 상품은 고객의 신중히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상품을 팔게 된다. 10원짜리 상품부터 몇십억짜리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팔게 되는데 그러한 상품들은 저마다 특별한 그 무엇이 모두 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팔게 되면 아마추어가 되는 것이고 상품의 특별함을 입히게 되면 프로가 된다. 아마추어도 프로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말 한마디, 단어 선택, 표정, 자신감 등 클래스 차이가 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특별하게 될 수 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특별한 사람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